한정임은 오전 8시 반이면 부엌에 앉았습니다. 영도구 골목 안쪽 30년 넘게 살아온 단독주택의 식탁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63,400원. 자동이체 확인 문자는 이미 도착했지만 그래도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항목. 한 줄씩 적힌 숫자들은 그녀의 평생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거 하세요? 딸 박미선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화장이 진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요금 정리하는 거야. 정리는 무슨? 자동이체 다 되는데 왜 매번 그렇게 확인해요? 미선은 탁자 위에 봉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캔커피 2개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정임은 수첩을 가방 안쪽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니? 실수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실수요? 어머니가 실수하는 거 아니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임은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수도세 2번 낸 거. 은행 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착각해서 그런 거고. 착각이 한두 번이에요? 요새 자꾸 그러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미선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투가 언제부터인가 날카로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진호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노인들 관리 서비스 있대요. 약도 챙겨주고 요금도 정리해주고. 나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긴요. 어머니 혼자 사니까 불안하다고요. 정임은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주를 꽉 쥐고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못 봤어요? 1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그건 내가 낼 거야. 낸다고요? 어머니 통장에 뭐가 남았다고요? 정임은 손을 멈췄습니다. 미선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집도 어머니 명의지. 돈도 어머니가 쓰시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구경만 하라고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그래서요? 평생 혼자 사실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걱정보다 조급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고. 판단이요? 미선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제도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진호 오빠가 챙겨드렸어요. 그건 그런 것도 못 챙기시면서 무슨 판단을 하세요? 정임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예약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진료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해요. 나 아픈데 없어. 없긴요. 혈압약 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새 깜빡깜빡 하시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죠.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알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나 나갈게요. 저녁에 진호 오빠 데리고 올게요. 미선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가져온 캔커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최영자의 집이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영자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확인 문자가 20개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2월 13일 미선 방문 관리비 언급 병원 예약 통보. 정임은 펜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사위 서진호도 함께였습니다. 진호는 정임에게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냉장고 안을 뒤적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호 오빠랑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거실로 나오세요. 정임은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갔습니다. 진호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정임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 달 관리비하고 전기세 고지서예요. 합쳐서 16만 원 나왔어요. 내가 낼 거라고 했잖니. 그게 아니라요. 진호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집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수도세도 2번 내셨다며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요새 자주 그러시잖아요.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호는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금 자동이체를 제 계좌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정리하고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관리를 못 하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이 그를 가볍게 쳤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진호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지서 옆에는 자동이체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좌 번호란에는 이미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어제 약도 안 드셨잖아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챙겨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펜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정임은 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은 무슨요? 미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정해야지. 정하시면 뭐해요? 또 실수하실 텐데.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미선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요. 미선아, 비켜. 싫어요. 어머니가 사인하실 때까지 안 비켜요. 정임은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무슨요? 미선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탁자를 쳤습니다.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임은 움찔했습니다. 진호가 일어나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진정해. 어머님 놀라시잖아. 미선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임은 깨진 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됐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미선이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서 어떡해. 고집만 세시고. 괜찮아. 시간 좀 주면 될 거야. 정임은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12월 13일 저녁 자동이체 요구 미선 흥분 컵 깨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어 최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자야, 지금 괜찮으면 잠깐 나가도 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 대문 열어둘게. 정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통장 사본, 휴대전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동사무소에서 떼어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진호와 미선은 안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최영자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임이 들어서자 영자가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정임아. 무슨 일이야? 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차 끓여줄게.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2개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딸과 사위가 요구한 것을, 깨진 컵을, 그리고 가슴속에 쌓인 무게를. 영자는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그거 기록해뒀어? 응. 수첩에 적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사진도 찍어야 돼. 깨진 컵, 서류, 날짜 나오는 거 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간호사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봤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통장 빼앗고, 집 빼앗고. 처음엔 다 걱정돼서 그런다고 하거든.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해.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나중이라니? 모르지. 근데 준비는 해둬야지. 정임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런 거 미리 챙겨둔 거. 이제 통장 거래 내역도 떼고 문자 기록도 다 백업해둬.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자동이체 확인 문자가 23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 집이고 내 돈이야.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정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2월 14일 새벽 미선 문자 위치 추궁.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영자의 집에 머물며 집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미선의 문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세요? 집에 안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진우 오빠가 자꾸 물어봐요. 어디 계신 거예요? 정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말로 하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나흘째 되는 날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비밀번호가 재설정되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 비밀번호 바꾼 적 없는데. 영자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은행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정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틀 전에 비밀번호 재설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요. 전화요? 나 전화 안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고객님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정임은 문자함을 뒤졌습니다. 이틀 전 새벽 2시 인증번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내 휴대전화를 썼나 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비밀번호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신분증 지참하셨으니 가능합니다. 정임은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용지에는 최근 한 달간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은행을 나서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 뭔가 더 있을 거야. 지금? 응. 혼자는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의 집 대문 앞에는 낯선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임이 열쇠를 꺼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영자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나 영자 이모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왜 자물쇠를 바꿨니?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불안해서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은 해야지. 이건 어머니 집이잖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딸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사라졌습니다. 부엌 찬장도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미선을 봤습니다. 통장 어디 있니?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또 잃어버리실까봐. 내 통장이야. 돌려줘. 안 돼요. 어머니 요새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정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통장은 내 거야. 지금 당장 내놔. 어머니, 우리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영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미선아, 이건 불법이야. 어머니 동의 없이 통장 가져가면 안 돼. 불법이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뭘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휴대전화,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찬장 위에서 본 것,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봉지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갈 거야.
또요? 어머니, 집이 여기예요. 여기 계셔야죠.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2월 17일 자물쇠 교체 통장 압수 약 봉지 발견.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영자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이제 경찰서 가야 해. 경찰? 응.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진지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은행 알림, 자물쇠 사진, 약 봉지 사진. 다 있잖아. 이제 신고해.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갤러리에는 사진이 15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스크린샷은 30개가 넘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사건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믿어줄까?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게 다 증거야. 정임은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적어온 날짜와 금액들. 그것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아?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긴 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니까. 영자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같이 가자.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켜고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영자가 알려준 대로 통화 녹음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도경찰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시간은 안 흔들린다. 영자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갤러리에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임과 영자는 영도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문자 스크린샷, 바뀐 자물쇠, 찬장 위 약 봉지. 김수진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네요. 정리를 잘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적어뒀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기록이 제일 중요해요. 김수진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통장을 요구했는지, 자물쇠가 언제 바뀌었는지, 은행 비밀번호는 누가 바꿨는지. 약 봉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판단하셨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은 동료 경찰관 한 명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정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김수진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나왔습니다. 경찰복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집 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고요? 누가요?
정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요? 들어가도 될까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임은 부엌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위에 있었어요. 김수진이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이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봉지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건 감식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은요? 미선은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통장 2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임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이틀 전 1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뽑은 게 아닌데 김수진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찾아갔어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진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통장에서 100만 원 출금된 거 아세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관리비 내려고요. 어머님이 계속 미루시니까. 어머님 동의는 받았나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은 수첩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물쇠 교체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미선이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걱정돼서 바꿨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집 소유주가 누구죠? 어머니요. 그럼 소유주 동의 없이 자물쇠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진은 정임을 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거주가 가능하세요? 열쇠가 안 맞아요. 그럼 자물쇠 교체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바로 조치하시겠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미선을 봤습니다. 열쇠 주세요. 미선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수진은 정임에게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출입하시고 자물쇠는 오늘 안으로 다시 바꾸세요. 비용은 경찰서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임은 열쇠를 받아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선과 진호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임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응. 이제 시작이야. 조사 들어가면 더 많은 게 나올 거야. 정임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 그 안에 담긴 삶, 누군가 함부로 꺼내 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영자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영자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 봉지는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회사 계좌를 조사한 결과 정임의 주소지로 신청된 보조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런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 명령 신청도 가능하고요. 보호 명령이요? 주택 점유 보호하고 접근 금지 명령 받으실 수 있어요.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정임의 주택 점유를 보호하고 미선과 진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임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정임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 바꾼 자물쇠는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부엌에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월 20일 판결 집으로 돌아옴.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영자의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덕분에 집에 왔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설거지가 필요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리듬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골목에는 저녁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임의 집 마당에는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3개월 전 판결을 받던 날의 추위는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오전 8시 반 늘 하던 대로 부엌에 앉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치고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습관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정임 씨, 계세요?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이장 박정숙이었습니다. 정임은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저기 상담 좀 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요. 정숙 옆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심에 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송 여사님인데 요새 아들한테 통장 압력을 받고 계시대요. 송 여사는 찻잔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2달쯤이요. 처음엔 그냥 관리해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제 것처럼 쓰네요.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기록해 두신 게 있으세요? 기록이요? 날짜, 금액,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문자나 통화 내용 같은 거요. 송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수첩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와 사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이게 저를 지켜줬어요. 송 여사는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필요할 때가 와요. 정임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딸과 사위의 요구, 바뀐 자물쇠, 사라진 통장, 그리고 경찰 신고와 법원 명령까지. 송 여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되니까. 정숙이 거들었습니다. 요새 정임 씨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다들 비슷한 일 겪더라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간 5명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니까 걱정돼서라는 말로 시작된 통제들. 저도 처음엔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송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집도 제 손에 돌아왔고, 통장도 제가 관리해요. 딸분하고는요?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락은 안 해요. 제가 먼저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도 되나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경계는 필요해요. 송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새 수첩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송 여사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깨끗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저도 남한테 도움받았으니까.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정숙과 송 여사가 돌아간 후 정임은 마당에 나가 동백꽃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망설이다가 뜯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힘들게 사신 것도 혼자 버텨온 것도 다 무시했어요. 진우 오빠는 지금 상담 받고 있어요. 저도 같이 받고 있고요. 많이 반성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쓸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나물 무쳤는데 좀 가져왔어. 고마워.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한테 편지 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정수기가 우편함에서 봤대. 읽어봤어? 응. 뭐래? 사과하고 만나자고. 영자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만날 마음이 안 들어. 그래. 내 마음 편한 대로 해. 용서는 감정의 문제니까. 근데 영자야, 나 요새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용서는 감정의 문제지만 경계는 구조의 문제더라. 영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임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선이를 용서할 수는 있어. 언젠가. 근데 다시 통장 맡기거나 집 관리 맡기거나 그런 건 안 해. 그건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내가 많이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공책을 새로 펼쳤습니다. 수첩이 아니라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썼습니다. 평생 작은 일들을 기록해왔다. 날짜, 금액, 요금, 약속. 그것들이 나를 지켰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송 여사, 김할머니, 윤 씨.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동백꽃이 저녁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거실 시계는 8시를 가리켰습니다. 불은 그녀의 리듬으로 켜지고 꺼졌습니다. 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임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